예, 안녕하십니까. 튜멘토입니다. 벌써 44번째네요. 1인 영어 월천 시스템의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회라면은 과연 이걸 클릭하고 들어왔을까?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기회인지 알아보고 들어온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를 포착을 못하고 기회도 발견을 못한다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건 기회는 포착을 한 다음에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포착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공격해야 됩니다. 어? 기회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고 그 공격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기회가 자기 걸로 소유가 됩니다. 이 메커니즘은 잘 모르죠. 그게 모르는 이유가 그 기회라고 포착하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회는 뭐냐면 자기한테 음식점 가면은 멋진 음식이 차려져 나오듯이 그렇게 차려져 나올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게 기회인데 그 기회인지 모른다니까. 맨 겉으로 볼 때는 온갖 험한 게 있거든. 근데 그게 기회예요. 근데 실생활에서도 이게 기회가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그 기회를 잘 포착을 못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 운영하실 때도 그렇고 또 커리큘럼 짤 때도 그렇고 기회인지 잘 몰라요. 뭐만 보냐면은 달콤한 결과에서 낼름낼름 먹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회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대가 현재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겁니다. 자, 제 얘기를 그 모양 그 꼴로 산다는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언짢았다면 지금 나가셔도 돼요. 나가시고 그대한테 진짜 기회가 될 수 있는 얘기를 못 듣고 기회가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상실할 겁니다. 그 성실한다는 거를 가슴에 품고 나가세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꺼지세요.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꺼지세요. 그냥 꺼지세요. 그리고 이제 주제 파악이 안 된 것도 아셔야 됩니다. 주제 파악이 뭐냐면 소득 수준을 지금 한번 보세요. 본인이 900만 원 이상 벌고 있으면은 1등급입니다. 근데 1등급이 뭐 진정한 의미 1등급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비로소 이해하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1등급이에요. 그 이해한 것도 완전히 이해한 게 아니라 이해의 끝자락을 좀 붙잡은 수준이죠. 그럼에도 개인 소득으로 지속적으로 900만 원 이상을 5년 이상 하고 있다면 그대는 비교적 자본주의를 조금 알고 있고 만약에 5년 동안 계속 월천만 유지했다면 현타가 오고 있을 겁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5등급은 올수가 500만 원 이상이고 사실 의미가 있는 게 1부터 5까지밖에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제 나이가 45세가 넘었는데 6, 7, 8, 9 그러니까 이제 400만 원 미만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갖고 있다면 한 개인이 그대는 이미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 근데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은 뭔가 잃을까봐 겁난다는 거예요. 또 저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잃을 것도 없는데 뭔가 잃을 게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돈 못 버는 사람들은 은큼해요. 투명하지도 않고 기회주의자도 아니고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자기 건 하나도 안 내주면서 뭔가만 낼름낼름 가져가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더라도 등급이 여기 들어가잖아. 응? 그러면 그대는 이미 그런 사람이야. 그대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기는 착하다. 착하긴 뭘 착해. 착하다는 기준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명확하고 정확한 거는 돈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의 주제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신의 정체성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타임 플러스 원을 갖다가 기억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UFD를 갖다가 계획하셨습니까? 계획한 다음에 플랜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랜을 짜셨고 플랜을 할 때 AAA도 하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 CCC가 뭔지도 하셨습니까? 핵심이 뭡니까? U에서 꽃님반 멘토링하고 아이디어 만드셨습니까? 만드셨습니까? 못 만드셨습니까? 못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기회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기회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자, 오늘은 한 친구를 작정하고 깨우침을 주려고 아침에 상담을 좀 해줬습니다. 레버리지 기회를 이렇게 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주제 파악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레버리지 생각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상대입니다. 그리고 세상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참 한심하더구만요. 솔직히 얘기해서. 듣고 있죠 지금. 그죠? 자신은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 상대는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상대를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은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존재한대. 와, 여기에서 진짜 그 원장님들이 머리통이 완전히 석탄에다가 암벽에다가 시멘트 가루가 들어있다는 느낌을 얻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질문을 요약해도 자신이 자신을 위해 존재하고 상대가 상대를 위해 존재하는데 갑자기 세상이 왜 자신을 위해 존재합니까? 논리에 안 맞잖아. 그 다음에 똑같은 질문 한 번 더 했습니다. 했는데 똑같아. 세상이 또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데 틀렸다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답을 반복해요. 아, 미치겠어요.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틀렸기 때문에 질문을 다시 던졌는데 또 세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대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세상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답을 했습니다. 이게 원장님의 현 주소입니다. 와, 저도 진짜 현타가 오더군요. 이렇게 머리가 앞뒤가 꽉꽉 막혔구나. 그러니까 레버리지 개념을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이해하려면 자신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상대는 상대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세상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접근해야 된다니까. 그럼 제가 이 영상을 계속 왜 찍겠어요? 누굴 위해 찍는 것 같아요? 원장님들을 위해서? 아이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저를 위해 찍는 거예요. 저를 위해. 제가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투자하는 그 과정 속에 원장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이 원장님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거죠. 원장님은 지금 제 얘기를 왜 듣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 듣잖아요. 자신을 위해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튜멘토는 어떤 목적으로 자기들한테 이런 계룡을 해줄까? 단지 강의를 팔기 위해서? 단지 코칭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은 좀 더 넓은 세상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세요. 본인이 5등급이라도 5등급 범위 내에서 극한값으로 상상하라고 그랬잖아. 그게 플러스 아니고. 본인이 그 1등급이라면 극한값으로 1등급 이상을 생각하세요. 제가 뭘 꿈꾸고 있나. 응? 한번 지금 제가 여기서 풀어드리는 내용은 그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푸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떤 나라에 놀러 갔어요. 응? 뭐 베트남 갔다 쳐봐요. 베트남 갔어요. 또 깡촌에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오더니 그대한테 한국말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 내서 알려주죠. 뭐 안녕하세요, 안녕,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가르쳐줍니다. 자, 그런 거 가르쳐줬을 때 원장님들은 돈을 받습니까? 안 받죠. 그냥 편하게 인사말 정도 가르쳐줬다 생각하죠. 왜 돈을 받았다는 생각이 안 해요? 그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준다의 개념이에요. 아무렇지 않게 준다는 거는 자신한테 넘치고 많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는 겁니다. 응? 그게 준다의 기본적인 개념이거든. 자기가 넘치고 넘치니까 주는 거야. 줘도 되니까. 그럼 제가 원장님한테 이 정도의 그 지혜를 나눠드리고 있다면 얘기 안 하고 있는 지혜의 크기는 어떨까요? 좀 구체적으로 느껴졌습니까? 얘기 안 하고 있는 지혜는 사이즈가 더 크겠죠. 가끔 느낄 정도만 살짝 보일 듯 말 듯 하는데 원장님 수준에서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사이즈가 크지 않겠습니까? 5등급이 1등급의 설명을 들으면 대단하다 생각하잖아요. 9등급이 5등급의 설명을 들어도 대단한데 5등급보다 더 큰 1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의 등급은 다 여기에 들어가죠. 여기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냥 준다는 개념의 사이즈를 짐작할 수 있겠어요? 짐작 못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거 상상하시면 돼요. 원장님이 딴 나라 가지고 한국말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쳐주는 정도의 서비스, 옆에 있는 친구가 단어를 물어봤더니 대답해주는 정도의 서비스, 그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스토리를 꾸며서 내려가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본인을 위해 존재하는데 튜멘토는 튜멘토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럼 레버리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저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이득이 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어떤 하드를 샀어요. 쌍쌍바를 샀다고 생각해봐. 쌍쌍바. 그 쌍쌍바의 절반이 제 거가 돼야 돼요. 응? 쌍쌍바 얼마예요 지금? 뭐 1,000원인가? 1,500원인가? 800원인가 하죠. 그럼 400원을 저한테 주는 거죠.
근데 거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쌍쌍바는 사이즈가 어때요? 사이즈가 작은 가격이에요. 그깟 800원짜리에서 400원 띄워주는 행동도 못 하십니까? 그 작은 것도 그렇게 못 하세요? 그 작은 것도 레버리지를 못하는 분이 어떻게 제가 큰 기회를 드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라는 거지. 작은 것부터 나누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제가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응?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회라고 얘기했죠. 기회 포착은요, 이미 저는 포착하라고 엄청나게 많은 걸 뿌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기회를 포착했으면 달려들어야지. 달려드는 게 뭐예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공격. 공격은 뭐예요? 저한테 레버리지를 갖다가 계속 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래야지 뭘 하는 거야? 튜멘토가 제공하는 기회를 잡을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냥 얻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다가감의 법칙. 응? 다가감. 먼저 다가가야 되니까. 다가감의 법칙을 실행한 다음에 그래야지 끌어당김이 발생한다니까. 남녀관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다. 마음속으로 백날 끌어당겨봐. 오나? 안 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시그널을 보내야지. 인사부터 해야지. 어? 재밌는 얘기도 좀 해보고. 안 먹혀? 다른 거 해봐야지. 그러면서 다가가는 거야. 상대편 여자도 압니다. 그러다가 어느 특정 계기가 되면 확 끌어당기는 거지. 여자도 똑같이 좋아하는 거지. 그때 끌어당김이 발생하는 거지. 자기 혼자만 막 생각으로 저하고 레버리지를 상상하고 있었대. 제가 알아요? 당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언행입니다. 언행. 언행.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원장님들 보면은 그 제가 이렇게 많은 거를 갖다가 얘기해주고 저는 이걸로 돈 벌고 있다 얘기를 해주는데 재밌는 게 연결이 안 돼. 연결. 물어보면은 진짜 연결이 안 돼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원장님들 머릿속에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암벽에다가 거기다 철근 공사까지 하고 석탄 넣은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까지 부어버린 듯한 느낌이에요. 머리가 완전히 굳어 있어도 보통 굳은 게 아니더라고. 제 가슴속의 키워드 중에는 사람 뽑을 때나 성공하는 거는 속성인이라는 세 글자로 정의가 된다는 얘기 제가 많이 해드리죠. 이게 레버리지에 포함된 거예요. 속이 뭡니까? 속단, 빠른 결단. 빠른 결단으로 저랑 다 만났어요. 여긴 다 통과하신 분 맞아요. 저랑 같이 튜티 되신 분들은 속단이라는 관문을 통과했다고요.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신중하다. 제가 신중하면 뭐라 그랬죠? 나태함을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거라니까. 신중함이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어떤 거 결정 안 했어. 어떤 사람이. 결정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신중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한다. 그러면 신중함을 저는 그 결단 내리기까지 1단계부터 제가 10단계로 나눠봐요. 근데 물어보죠. 그럼 당신이 결정하려는 게 1단계부터 10단계인데 당신은 몇 단계쯤이 돼 있냐? 대답 못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결국 뭐야? 립서비스잖아. 주둥이로만 신중하다 그러고 속으로는 아무것도 평가 지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나태한 사람이야.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 등급대에서 너무 만나요. 이거 포장만 하는 거야. 포장으로만 자기 신중하다 그러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응? 애들이랑 똑같잖아. 애들은 신중하단 말 어떻게 해요? 아직 생각 안 해봤나요? 생각 안 해본 게 아니라 생각이 없어. 문해요, 문해. 진로 물어봐요. 아직 생각 안 했어요. 공부할 거야? 안 한대. 그럼 뭐 하고 있어?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잖아. 근데 뭐 한대? 진로 알아보고 공부 알아본대. 그거하고 원장님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 유일하게 하나 다른 거. 지금 속단의 결정을 내리고 제가 제의했을 때 들어오셨다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칭찬해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항목이 성실인데 성실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 와, 진짜 환장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라니까. 그럼 저하고 레버리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럼 저를 잘 알아야 되지 않나요? 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럼 제가 어떤 사고방식의 소유자인지, 제가 어떤 걸 중시하는지 그런 걸 알아야지 레버리지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레버리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야. 거기서 이미 제가 회사라고 그러면 면접에서 떨어진 거죠. 저하고 레버리지를 하시겠다는 분이 자기 생각에 레버리지를 제안하면 맞겠어요? 저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손자병법도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해서 주제 파악하라고. 지피 지기가 아니라 지기지피다. 자기를 알았으면 상대가 누구야? 저잖아.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아직도 조사를 안 했어요. 성이 뭐예요? 성실이잖아. 성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행일치. 그 언행일치가 뭐겠어요? 제가 맨날 강조한 에너지 3M이잖아요. 응? 3M이 뭐야? 마인드, 마음 에너지. 그 다음에 멘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 에너지. 그 다음에 무브, 행동 에너지, 몸 에너지라고 그랬잖아. 한국말로 정리해서 어떻게 돼요? 맘,
말, 몸 깔끔하게 워딩 정리해 놓으세요. 그럼 제가 이 행동 에너지를 왜 보겠어요? 생각 에너지는 알 수가 없다. 원장님이 아무리 저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저를 욕한다 하더라도 저는 원장님을 알 수가 없어요. 원장님이 표현하는 말과 행동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은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로 봐야 돼요. 응? 원장님이 저거 레버리지에 대해 생각했다. 이런 메시지 많이 받아요. 저는 그거 다 개무시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을 위해 나한테 그렇게 보내는 거야. 본인이 뭔가를 하겠다고 저한테 보내는 메시지에 불과하다는 거지. 실적이 없어. 생각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한 게 없다니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 나는 신중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건 똑같아. 나는 신중한 사람이다. 무슨 뜻? 나는 나태한 사람이다. 나는 생각 중이다. 나는 나태한 사람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걸 갖다가 생각하는 제 생각 중이다 해서 저한테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려는 거야. 뭔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 이런 멘트를 한번 날림으로써 또 다른 시간 확보를 하고 또 나태해질 수 있는 여지를 벌겠다는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대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대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사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 1과 0. 1은 한 거고요. 0은 안 한 겁니다. 중간 단계가 있다고 사람들이 상상하는데 중간 단계 없다니까요. 자, 지금 이거 영상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으면 들은 거죠. 1이에요. 꺼버리고 나가면 0이에요. 근데 이 중간에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나갈까 말까 고민한다고. 아직 안 나갔죠. 1이에요. 아시겠어요? 경계선이 없다니까 세상은. 경계선이 없는데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말을 젊을 때 했죠. 모든 인간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게 실행과 실행하지 않음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잡스는 청년 시절부터 그런 뛰어난 얘기를 했어요. 잡스도 생활이 뭐야? 하냐 마냐로 결정되는 인간이었다고. 저 꼭대기 있는 분들은 하냐 마냐예요. 저는 그 수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숫자가 이진법이라 생각하는 사람이야. 야, 진짜 오묘하다. 인공지능도 이진법으로 만들어졌잖아. 디지털 세계도 이진법으로 만들어졌고 1과 0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그럼 본인들의 생각도 1과 0밖에 없는데 마치 복잡한 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복잡한 거 없어요. 한다 안 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레버리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 질문을 지금 해보라고. 레버리지 할 거야 안 할 거야? 생각 중이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할 거야? 데이터 갖고 와. 그 다음에 계획이 뭐야? 언제까지 할 건데? 이게 말이지. 그러니까 뇌구조가 너무 나태. 자기를 다 변호하는 뇌구조가 돼 있어. 그건 성실해서 데이터로 입증이 되죠. 이 사람이 언행이 일치하는 거. 언행이 일치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생각을 구현하고 있구나. 그럼 레버리지를 생각했어. 그럼 언어로 나타나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 안 그렇습니까? 그 언어를 표현했나요? 안 했잖아. 행동으로 표현했나요? 안 했잖아.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 안 한 거지. 그 다음에 인이 뭡니까? 인? 인내, 미친 실행이잖아. 성실이니까 언행이 된 걸 갖다가 반복하듯이 미친놈처럼 실행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즐기라는 거죠. 그게 인이에요. 이건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0과 1이야. 제 머릿속에 있는 세상은 0과 1이라니까. 0과 1인데 그 2를 하면서 플러스 1을 더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플러스 1은 이진법상으로 얘기할 때 실체가 존재하는 거를 결단을 한 개 더 내리는 게 플러스 1이라니까. 그러니까 타임 플러스 1으로 전 돈 번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제 철학이 있고 뭐고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정해놓은 게 다 뭐 대충 정해놓은 건지 아세요?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를 할래도 속성인을 알아야 되고 속성인을 알게 되면 당연히 타임 플러스 1 연결되는 거고 속성인을 하려니까 데이터니까 CCC 연결되는 거고 CCC는 결국 3M이잖아요. 그죠? 시간 관계할 때 관계성을 중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관계성에 들어가는 게 레버리지고 제일 중요한 관계가 저하 관계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걸 안 하고 있다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본인의 학원하고 관련된 일 열심히 하고 있죠.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애들 가르치는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은 하나도 늘리지 않고 옷만 열심히 사고 있어요. 홍보 막 하고 있어요. 뭐라고 안 해요. 평생 저 수준으로 사시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응? 그 충분히 많은 거를 줬는데 왜 기회를 살리지 못할까? 그리고 이제 이게 기회라는 생각을 못 하나 봐. 응? 제가 지금까지 제공해 드린 것만 하더라도 이미 짐작이 되지 않나요? 응? 기회라는 생각을 왜 못할까? 지금까지 제공한 것은 원장님이 내신 거기
꽃 구구 저한테 그 쥐꼬리만한 돈 주셨잖아요. 응? 꽃 공구구 교육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꽃 구구 공비를 초월하게 저는 드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더 큰 기회를 같이 가자고 얘기했을 때는 이 정도의 교육비 벌써 10배, 20배가 넘어갈 정도로 제가 제공해 드리는데 그 이상을 제공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제가 원장님들한테 튜멘토를 통해서 비전 제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능력이 이 정도 되는 걸 조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여드리고 있으면 감을 잡아서 해야지. 응? 이게 기회라는 걸 포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너무 못해. 근데 어떻게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지. 제가 거기 언제냐 석사에서 박사 올라갈 때 석사에서 박사 들어갈 때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지도교수를 바꿨습니다. 응? 이게 원래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되게 단순해요. 제가 그 지도를 받고 싶은 교수님을 석사 끝날 때쯤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수님들 가에는 원래 알력사항도 있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무시했습니다. 왜냐? 나는 그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싶었거든. 응?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바꾸려는 기존 지도 교수님이 아니라 바꾸려는 그 교수님께서 좀 난색을 표현하기도 하셨죠. 응?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 그냥 그 지도 교수님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계속 그 실험실 나갔어요. 나가서 계속 얘기했어요. 인사드리고 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기존 교수님한테 가서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불편한 관계 같은 것도 다 얘기했어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3개월 만에 지도교수 전환을 제가 시켰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저는 그 교수님의 논문을 보고 기회라는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그 기회라고 포착을 한 다음에 바로 공격한 겁니다. 공격이 뭐예요? 저의 불리한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기 노력을 했다고.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공격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회를 저는 제 걸로 가진 겁니다. 포기 안 했어요. 그런 거 사소한 거. 참 그런 거를 참 못해요. 이 시기 때도 제가 있었던 일이 같은 시기에 있었는데 같은 시기에 여친 체인지도 있었습니다. 여친 체인지. 여친 체인지 과정이 있었어요. 여친은 어떻게 바꿨냐? 여친도 뭐 바꾸려다 바꾼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완전히 저의 이기적인 욕심이었죠. 저의 이기적인 욕심이었어요. 이기적 욕심. 이기적 욕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감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기회를 보고 포착하는 거 알려주는 거죠. 응? 뭐가 있었냐면은 진짜 거기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나타난 거예요. 기존 여자친구는 이상형까지는 아니었고 또 이상형이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서로 지루해지잖아요. 지루해지고 또 지루함이 반복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뭐 이런 싱숭맹숭한 관계 뭐 이런 게 좀 많잖아요. 남녀 관계에는 저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에 짠 하고 완전히 환상적인 이상적인 애가 나타난 거야. 와. 그러니까 완전히 저의 이기적인 욕심이 꽂힌 거죠. 응? 이기적인 욕심이 이런 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으면 공감할 텐데 어떤 관계이냐면 윤리의식 그런 거 없어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남녀 간의 치정이 벌어지는 거 다 이해해요. 왜 이해하냐? 그 상황에 놓인 남녀는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윤리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안 보여. 그 나이 때가 언제쯤이면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안 보여. 응? 그리고 이제 그 순간이 오게 저는 다시 제가 그 순간으로 간다면 장담 못 하겠어요. 그때도 내가 과연 이성을 지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응? 지금의 경험을 갖고 돌아간다면 가능해요. 지금의 경험을 갖고 돌아간다면 분명히 전 자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 상태를 맞게 되냐면 이성을 잃는다는 표현 있죠.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성상실. 이성상실이 일어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그렇게 잘해주던 가족들도 안 보이고 그렇게 잘해주던 이성적인 여자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바람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근데 그 바람나는 걸 저는 어디다 비유하고 싶은 거냐면은 바로 기회로 보고 싶은 거예요. 기회는 일종의 다른 건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게 바람이 나는 거예요. 응? 그게 이제 남녀관계로 설명할 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빠지는 거였죠. 그게 기회야. 그게 포착이에요. 이럴 때만 뭘 할 수 있냐면 본인이 공격적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본인의 뇌를 한 방향으로 몰고 가야 돼요. 이게 기회다 싶으면은 물어야 돼요. 물고
인정 사정 없이 초집중해서 그거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본인의 뇌가 깨끗해지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왔는데 포착을 안 해.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식당에서 주문한 다음에 음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 누가 당신한테 돈도 안 낸 사람한테 음식을 갖다 주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자, 이때도 이제 여친 체인지가 할 때 이성상실이 나죠. 이성상실돼서 이제 기존의 여자친구하고 빠이빠이 하고 빠이빠이라기보다는 스탠바이를 시키고 극도의 이기적인 행동을 저도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로 극도의 이기적인 행동. 헤어지기는 아쉽고 그렇다고 계속 옆에다 두고 있기에는 조금 더 뭐랄까 새로운 이성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게 싫고, 이런 이기적인 저도 심리 상태 놓였다고요. 저도 지금 나이 되니까 이제 솔직히 다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도 그 나이 때 지금 젊은 친구들 정신 못 차리고 그러고 나오는 거 보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안 해요. 그 시기만 겪을 수 있어요. 응? 20대에서 30대 그 시기. 응? 물론 나이가 들어서 겪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절제하게 돼요. 이런 게 있지. 어떤 이성을 봤을 때 느낌이 와요. 야, 쟤는 조금이라도 시작하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느낌이 온다니까. 그러면 아예 경계하는 거야. 안 가. 안 가 진짜. 왜냐면 난 지금의 삶을 지키는 게 좋거든.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 느낌이 묘한 게 뭐냐면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상대도 그걸 느껴요. 그때 뭘 느끼는 거? 바로 이 법칙을 제가 느낀다니까. 다가감의 법칙과 끌어당김 법칙. 강력하게 거의 시작하면 안 돼요. 시작하면은 끝이 어떻게 될지 보여. 응?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거야. 바로 그런 판단력이 있는 상태에서 기회를 버리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건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 한국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시스템 내에서 저도 정상적으로 살길 바라거든. 또 제 가족도 한국이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윤리 기준 내에 살아가고 싶다고. 나만의 윤리 기준을 내세워가지고 이걸 다 망치고 싶지가 않다고. 이건 좀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조금 어려운 얘기해서 제가.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그런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이성적인 욕구처럼 아주 강력한 욕심이 생기는 기회가 있다고요. 그 느낌이 안 생기면은 그 느낌을 인위적으로 갖다 부어야 돼요. 응?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새 여친이죠. 그래서 새 여친을 바로 사귀었냐? 아니에요. 새 여친이 있었는데 새 여친이 되기 전이죠. 새 여친 잠재 고객이죠. 새 여친 잠재 고객. 새 여친 잠재 고객한테는 이미 남친이 있었습니다. 남친이 있었고 그 남친하고 꽤 진행이 된 상태예요. 만난 지 한 뭐 2개월, 3개월 됐대나 뭐 그렇더라고요. 자, 이때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해바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전까지 해바라기 안 했어요. 대부분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가두리 양식을 좀 많이 했죠. 응? 주변에 여러 명 더 놓고 되게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이제 남자하고 여자 관계는 있을 때 그 오빠라고 부르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다 잠재적인 여자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여자친구가 될 수 있지만 남자의 컨트롤 능력에 있어서 옆에는 그냥 오빠로만 친한 오빠, 친한 여동생으로만 머물러 있는 관계 있죠. 아니, 그런 관계로만 계속 유지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거꾸로 한번 해본 거죠. 응? 거꾸로 함부로 어떻게 했냐면은 이 새 여친 잠재 고객한테 잠재적 여친에게 이 양다리의 기회를 제가 줬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해바라기를 제가 한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유형이기 때문에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해바라기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 한 여자만 바라보고 한번 대기 스탠바이 해보는 거, 이게 해바라기인데 해바라기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잠재적 새 여친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걔랑 사귀고 있구나. 오케이,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전 받아들여요 바로. 그렇구나. 그럼 걔랑 계속 사귀어. 대신에 그 사귀다가 잘 안되면 그때 나랑 시작해도 돼. 나는 지금처럼 편하게 대할게. 저는 이 편하게 대한다는 관점을 정말 잘해요. 진짜 편하게 대해요. 감정 안 드러내요. 지금도 잘해요. 지금도 살할 수 있어요 이거. 응? 이미 전 단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CCC로.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때도 제 마음을 보세요. 저는 제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공격 중입니다. 공격을 어떻게 하냐? 틈새가 있거든. 근데 이제 얼마나 저를 믿었으면은 이 잠재적 새 여친은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자기 현재 남자친구하고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문제를 물어봐요. 트러블 슈팅. 저는 친절하게 그 트러블 슈팅 해결해 줍니다. 걔 남자는 지금 이런 상태고 이런 상태고 저런 상태야. 그러니까 네가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아주 저는 적극적으로 그 연애 상담도 해주고 어떻게 행동하는 거 가르쳐 줍니다. 걔 심리는 이런 상태야.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반복돼도 얘는 편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해바라기의 묘미인데, 처음에는 이 잠재적 새 여친 속에는 제 마음이 콩알만 했습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이제 현재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의 마음은 어땠어요? 당연히 바위보다 더 컸죠. 저는 콩알이었고 그 상대편 남자는 바위였습니다. 제가 불리한 싸움이죠. 근데 나중에 6개월 차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저의 콩알만 했던 마음이 5대5가 되기 시작합니다. 5대5까지 치고 올라간 거지. 뭘 본 겁니까? 그 남친은 항상 시시콜콜한 걸로 하는데 저는 어떻게 돼요? 관대함을 갖추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를 계속 케어해주고 있잖아. 케어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는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5대5 되니까 이때부터 새 여친 어때? 얘는 이런 포맷을 안 해본 거야. 괜찮은 애거든요. 괜찮으니까 남자 2명이 옆에 있는데 5대5 되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양다리가 된다는 느낌을 가진 거지. 마음이 반반이 되니까. 이때 어때요? 괴롭습니다. 이거 처음 해본 사람은 괴로워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여자들은 윤리의식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뚜렷하기 때문에 한 사람만 마음을 줘야 된다, 이런 의식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마음에 둘이 차게 되면은 갈팡질팡이 장난 아닙니다. 응? 거의 뭐 전진이 안 되는 거지. 이 남자만 가야 되나 저 남자 가야 되나 갈팡질팡이 됩니다. 저는 그 상태에서도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얘기도 바로 다이렉트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는 거지? 일방적으로 저는 잠재적인 새 여친을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런 타이밍에 그 상대편 남자애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죠. 걔도 어렴풋이 저의 존재를 알잖아요. 저한테 이메일로 험한 말을 보냈고 그 험한 말이 황당한 것이었고, 이런 일이 잦아지다 보니까 결국에 새 여친은 그 지금 현재 사귀던 남친하고 결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저한테 저의 이런 공격에 저한테 기회가 왔죠. 이때 중요합니다. 이때 낼름 소유를 하냐? 안 합니다. 그건 뭘 존중 안 하는 거죠? 상대편 여자를 갖다가 존중 안 하는 심리가 나오게 됩니다. 상대편 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자존심을 지켜줘야지, 여자인데. 응? 그렇다고 남자애가 없으니까 덥석 옆에 가서 있어요? 그런 빙신 같은 하수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도 느긋하게 기회를 줍니다. 저는 주로 이런 식으로 하죠. 응? 나는 이미 네가 내 여친인데 너는 아직 아니야. 너는 좀 더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너는 나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보상 심리로 나한테 빨리 나를 인정하려는 심리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 더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마음도 확실하게 될 때까지 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뭐 사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소에 알던 오빠 이렇게 계속 지내는 거지. 그렇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 상대편이 스스로 그 마음을 완벽하게 다잡을 때까지 대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 그 남친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남친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생깁니다. 근데 그걸 저는 감수하는 거예요. 다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벽하게 제 소유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기회를 갖다가 한 다음에 잡을 때는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상대편에 남자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 없습니다. 그 남자로 기회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장애물이지. 그 장애물을 처리하는 거는 총과 대포, 칼과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격도 험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핵심은 뭡니까? 제가 잠재적 새 여친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멘트를 이런 식으로 날리니까 상업적인 걸로 날린 것 같죠? 아니에요. 전 누구한테 충실했죠? 그 여친한테 오빠로서 충실했어요. 제 역할에. 이게 공격이에요. 제 역할에 충실하는 거. 전 제가 내뱉은 말을 다 지켰어요. 감정 드러내지 않고 친밀한 오빠로 지내겠다고. 전 이거를 지킨 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를 지킨다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편한테. 그게 공격이에요. 믿음을 주는 것만큼 가장 큰 공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한 거예요? 레버리지를 지킨 거지. 나는 나를 위해 존재하지만 상대도 상대를 위해 존재한다는 걸 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걸 실천했어요. 속성인에서 저는 제가 속단을 내렸죠. 그래, 너의 친한 오빠로 있을게. 그 다음에 성실이 뭐예요? 언행을 치잖아. 제 말과 행동을 지켰다고. 욕심도 안 냈잖아. 당연히 마음속에 그렇지만은 언행으로는 절대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인내, 미친 실행이죠. 저는 미친 듯이 그 오빠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새 여친이 결국 저의 진짜 여친이 되더라.
이게 이제 기회를 포착한 다음에 소유하고 공격하는 건데, 이 공격법이나 비즈니스 하는 거나 인간관계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상업적으로 멘트를 날린 것 같지만 핵심은 뭐예요? 언행일치에다가 사람은 투명하고 언행일치가 있고 했던 말을 그대로 자기가 지켜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그럼 비즈니스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뭘 해주겠다 얘기했는데 못 지켜. 응?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이런 부분이 사람들이 되게 간과하는데, 비즈니스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언행일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하고만 결국 비즈니스 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안 그래? 그때 주변의 친구들 보세요. 언행일치 되는 사람을 좋아하지 언행일치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나. 그리고 미친 실행이라는 건 진짜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에 대해서 미친 듯이 실행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고. 좋아하지. 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기회 포착하고 공격하고 소외하고 이렇게 잘라서 얘기해 주니까 뭐 같아요? 무슨 전략 같고 뭐 이렇죠. 결국엔 똑같은 얘기 하는 거나 계속. 그럼 레버리지도 뭐 전략 같죠. 똑같은 얘기 하는 거라니까.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제가 또 엄청나게 거대하고 큰 사람처럼 느껴지죠.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 하나의 그 깨우침을 제가 깨우친 거고, 그 깨우침을 갖다가 원장님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홍보이고 진정한 마케팅인데, 이걸 모르신단 말이야. 응? 그 마케팅 법칙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상실했어. 응? 현대 사회들은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트릭만 가르치다 보니까 본질을 안 가르치는 거야. 본질을. 응? 그래서 본질만 회복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다 되는 거야. 비즈니스도 되고 여친도 되고, 그죠? 다 되는 거야. 다 이성관계도 다 깔끔하게 해결되고 다 되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를 어떻게 하면 돼요? 저를 멘토로 삼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남은 세상을 같이 가시면 돼요. 그게 나빠요? 뭐가 나쁜데? 제가 험하게 살 것 같고 이상하게 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 제가 더 궁금하시면은 튜멘토를 계속 보세요. 그 제가 보여드린 거 보고 그러면서 또 이런 식으로 관찰하시나요? 얘 단점은 뭘까? 얘가 나하고 했던 얘기 안 지키면 어떨까? 이야, 사람이 어떻게 100%가 만족이 됩니까? 사람은 같이 가냐 마냐 할 때 기준이 저는 70% 정도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는 78% 정도? 응? 80%까지는 안 되더라도 80%에 가까운 78%. 응? 이 정도가 유태인들도 비즈니스 할 때 최고의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78% 아닌가요? 그게 78%예요. 그래서 제가 78%를 갖고 온 겁니다. 응? 그걸 갖다가 조금 응용해서 얘기하는 게 팔레터 법칙이잖아요. 8대2 법칙. 유태인의 법칙으로 들어가면은 팔레터 법칙이 8대2가 아니라 78대 22 법칙으로 바뀝니다. 응? 그래서 저는 유태인의 법칙이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 실제 그걸 적용한 산술적인 데이터까지 제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78대 22를 저는 더 숭상합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나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이 저를 판단할 때도 약하게는 70%, 높게는 78%, 그 정도에서 저를 신뢰할 수 있다면 이미 신뢰값을 다 뽑은 거나 마찬가지. 100%가 어디 있습니까? 응?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100%가 아니고 부처님도 100%가 아닌데, 그런 심보 자체가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본인의 주제 파악이 아직도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제가 한 말을 이해하는 것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한 거냐면, 본인의 등급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걸 결코 까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외를 했었고요. 응? 다 보여줄게. 응? 많이 얘기는 안 할 겁니다. 핵심만 얘기해. 강사 생활도 했고요. 응? 강사 생활한 다음에 다시 원장이 됐고요. 그리고 원장이 돼서도 아주 많은 길을 걸었죠. 그죠? 뭐 1인 학원도 했고, 응? N인 학원도 했고, N인.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뭐 했습니까, 제가? 응? 온라인도 했고, 온라인 지금도 하고 있죠. 응? 오프라인도 지금도 하고 있고, 여기서 파생된 파생 비즈니스도 했습니다. 지금도 파생 비즈니스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도 깨우치고 올라가면서 했던 것들이 많죠. 응? 이 과정을 제가 단순하게 보여드릴게요. 원장님들이 얼마나 레버리지를 안 하는 바보 등신인지. 과외할 때 저는 과외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응? 과외에서 강사할 때 가고 싶어가지고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응? 유명 강사였죠. 유명 강사. 유명 강사의 그 모든 강의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돈 내고. 진짜 다 들었어요. 교재도 다 샀습니다. 그리고 과외 선생님 하기 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영어 공부하잖아요. 대학교 때. 대학 때 영어 책을 어느 정도 봤냐면은, 제가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대학교 때 봤던 영어 책이
제가 500페이지에서 1000페이지 들어가는 책을 방학 때마다 한 8권씩 봤어요. 8권씩 봤는데 나중에는 머리 들어간 게 많아지니까 일주일이 뭐야, 한 3, 4일이면 한 권을 볼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서점에 가면은, 큰 서점이죠, 가면은 새로 나온 영어책이 없었어요. 볼만한 게 없었어요. 볼만한 게 다 봤어요. 거의 중독자처럼 봤습니다, 제가. 응? 그리고 이제 책들마다 이제 가장 후졌던 책이, 제가 비판하는 책 중에 하나가, 엄청 많이 비판하는 책이 그 아카데미 토플. 와, 거기 오답 정말 많고, 거기 문법 패턴 설명한 거 보면 환상적인 오류입니다. 야, 엄청나게 간단한 문법들을 현란하게 설명해놨어. 애들 절대 공부할 수 없게. 와,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야. 경우에서 엄청 많고 예외 엄청 많죠. 그런 거 없어요. 그다음 오답의 황제가 이제 대만에서 나왔던 그 바론스 토플 있죠. 와, 오답 장난 아니야. 그게 오답임을 발견하는 게 제 실력이 늘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 중에, 오답 엄청 많아요. 엄청. 또 대학원 정예라고 그 초록색 들어가는 고급 독해집이 있었는데, 와, 절반이 오답이야. 처음엔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공부했는데 나중에 이제 실력이 는다에 보니까 다 오답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이제 그런 것들이 대학 시절에 제가 공부했던 거고, 그러니까 과외도 고급 과외 많이 했겠죠. 근데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강사들의 테크닉도 제가 다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유명 강사 거 다 들었죠. 공무원 유명 강사부터 해가지고 다 들었어요. 책도 다 샀어요. 책도 지금 다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원장이 됐을 때는 참 힘들었던 게, 원장 1년차 때 뒤따 힘들었어요. 안 하던 짓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원장 하고 나서 1년 지났을 때 느낀 게 뭐냐면, 새로운 강의 개발을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 했던 강의만 가지고 우려먹고 있는 거야. 그게 편하긴 하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왜냐면 제가 강사하고 이럴 때는 엄청나게 새로운 강의 많이 만들었거든요. 개발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되게 즐겼어 했는데, 원장이 된 다음부터는 커리큘럼 한번 정한 다음부터는 안 만드는 거야. 와, 그게 너무 싫었거든. 근데 원장이 또 시간이 없어. 진짜 많거든. 상담하고 애들 가르치고 뭐 시험 때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 근데 그래도 제가 시간 냈습니다. 하루에 무려 3시간씩 냈어요. 그래서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하기 위해서 했던 짓이 뭐냐면, 그때 유명 강사뿐만 아니라 저의 이제 멘토들이죠. 멘토들을 제가 다 섭렵해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멘토들이 이제 유명 학원 원장님들입니다. 유명 원장들, 안 맞는 분 대형 학원 원장님들 다 만나러 댕깁니다. 물론 공짜로 만났겠습니까? 공짜로 오라고 해도 제가 공짜로 갔겠습니까? 응? 거의 한 번 뵐 때마다 거의 100만원 상당의, 응? 상품을 꼭 들고 가죠. 응?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원장님은 생각하시죠? 그래서 원장님은 안 되는 거야. 응? 누군가 뭔가 배우러 온대. 그러면 공짜로 가서 차 대접 받고 얘기 듣고 와도 뭔가 배우겠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누군가 원장님이 지금 배우고 있는 학원에 100만원짜리 선물을 들고 찾아와요. 응? 그리고 한 수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럼 핵심 정보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네. 나는 껍데기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았어. 핵심 노하우를 알고 싶었다고. 만약에 그날 핵심 노하우를 알지 못하면은 그 100만원짜리 선물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다음번에 또 연락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잖아. 응?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 핵심 노하우를 들을 수가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의 관계를 전 엄청 중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장님들은 제가 그 교육비를 내려니까, 응? 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가 선물로 했던 가격만큼 교육비를 내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원장님들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보상 심리를 받고 있잖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냈으니까 이만큼 받아야지. 이만큼 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제가 원장님들한테 느끼게 해주는 심리는 뭐죠? 나는 그대가 저한테 낸 것보다 더 주고 있어. 이런 심리를 저는 끊임없이 합니다. 이게 제가 그 교육하는 방침 중에 하나야. 제가 받은 돈이 100이면은 전 1000만원치 줘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돈이 10만원이면 전 100만원치 줘요. 항상 이렇게 교육해왔어요. 항상. 그러니까 제 커리큘럼 중에 영어 교육이 막 30만이다. 그러면 그건 300만원 이상이 넘어가는 가치를 줘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부족함도 못 느끼게 되고 오히려 부채 심리를 갖게 되지. 저한테 뭔가를 많이 받으니까. 내신 대비도 그렇게 해줘요. 내신 대비 100만원이다. 1000만원짜리 해줘요. 그냥. 응? 보도 듣도 못한 교재를 줘요. 응? 딴 데 가면 절대 받을 수 없게끔 해준다. 그 정도로 저는 시간 투자하고 애한테 집중하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똑같이 멘토님들한테도 똑같이 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저한테 다 가르쳐줘요. 친절하게. 친절한 동생한테 알려주듯이. 그렇게 배우는 거야. 술자리에서도 배우고, 커피 마시면서도 배우고, 또 자기 잘못했던 것도 배우고.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엔 다 제게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제 뇌에 들어가가지고 지식이 되고 씨앗이 돼가지고 노하우가 되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는 놈이 아니잖아. 저도 책을 계속 보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이 정돈되기 시작하고, 아, 이 사람들의 원리가 그거였구나. 그러면서 뭘 깨우치게 되냐? 비즈니스의 원리 알게 되고, 아, 마케팅이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옛날에 읽었던 책들도 다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깨우침도 나오게 되고. 근데 그 깨우침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깨우친 것 같았는데 이게 박살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에 온 거고, 지금도 이 타임 플러스 원이 언젠가 박살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확실하게 지금은 거의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가슴속 깊이 있는 걸 갖다 그냥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응? 왜냐면 원장님들이 이걸 저보다, 제가 깨우쳤던 시기보다 조금 더 일찍 품고 한다면은 비즈니스 더 잘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걸 자꾸 얘기하는데도 안 한단 말이지. 자,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제가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어떻게 되냐. 저는 그래서 멘토들 찾으러 가는 거, 가기 싫은 날 없겠어요? 가기 싫은 날 있지. 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머릿속으로 저는 이미 정했어요. 저 사람한테 배워야 돼. 공격하는 거야. 그럼 저 사람한테 최고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원장님들한테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듣고, 그렇게 해서 레버리지 쌓고 이래가지고, 아, 이렇게 된 거구나. 그리고 대형 학원이나 거대한 비즈니스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달라요. 그거 원장님들 모르잖아. 자기 코딱지만한 것만 하느라고 모르잖아, 그걸. 능력 장난 아니에요. 응? 그런 거에 리스펙을 해야지, 그런 걸. 근데 저는 원장님들한테 뾰족한 걸 제공해 주기 위해서 원장님들한테 기회를 주고 있잖아. 계속 레버리지를 하라고. 응? 그 기회를 저는 제가 느꼈던 것보다도 더 일찍 하라고 기회를 드리는 거야, 이거. 응?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상담 드렸던 분들 중에 제발 좀 확 변하라고 얘기하는 거 기억나시죠? 확 변하세요. 입증하세요, 저한테. 확 변하는 건 본인이 안 해오던 행동을 해야 돼. 응? 레버리지 하라고요. 레버리지 이유도 제가 전화로는 자세히 말씀드렸죠.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이해되셨죠? 지금 이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 걸로 흡수해 보세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분명히 기회 포착하는 능력이 늘 겁니다. 응? 그러니까 세상은 기회를 포착하는데 기회가 자동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걸 기회라고 자기가 뇌에다 세뇌를 해야 된다니까. 그다음 공격을 한다는 거는 집중을 한다는 뜻이에요. 집중을. 그래야지 뭐가 일어나요? 소유가 일어난다니까. 이거를 좀 그럴듯하게 표현한 말이 끌어당긴 법칙인 거예요. 응? 집중을 하는데 지구는 물리학 법칙이잖아. 초집중을 하니까 그 집중을 받은 대상이 온다는 거지. 응? 목표도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거고, 가만히 있는데 온다? 그거는 초능력자지. 응? 원장님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초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구들 중에 하나도 다 레버리지도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레버리지는 뭐예요? 다가가서 끌어당기려니까 그 단계별로 다가야 되는데 그때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연결되고 하나로 통합되는 얘기를 갖다가 원장님들의 등급에 맞게 납득을 시키려고 제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저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을 위해서입니다. 결국 저도 레버리지 하고 있죠. 저는 원장님들이 크게 성공해서 성공 멘토가 될 수 있는 퀄리티까지 올라오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도 원장님들한테 계속 레버리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를 좀 기회를 포착하고 좀 자기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제발 좀 깨어나세요. 머리통이 앞뒤가 꽉꽉 막혀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만 하고 얘기한 것 바깥을 안 해요. 그러면서 독해는 잘하잖아. 박스 밖을 봐야 된다고. 본인은 박스 안에서도 헤매고 앉아있는데 박스 밖도 안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 주둥이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시라고. 실천을. 아, 진짜 뇌가 너무 답답해서 그래. 뇌가 진짜 어떻게 됐나봐. 콘크리트가 아니라 무슨 용접을 한 것 같아, 뇌가. 응? 어떻게 뇌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뇌를 좀 뜯어내세요. 이게 기회라고 포착하신 분은 공격하세요. 그리고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